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동안 모두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시 7명, 순천시 3명, 광양시 3명 등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됐거나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친지 방문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이동 모임을 자제하고 비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오늘부터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남 동부권을 방문해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양과 순천, 여수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당직자 및 지지모임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지지를 당부했으며 특히 여수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과 COP28 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지지모임인 신복지 여수포럼 준비위원 60여 명과 창립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도지사 시절 화재 피해가 났던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집어넣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900개의 직접 고용과 함께 11,000개의 간접 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한정공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정책들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대선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광주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시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예타 면제,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설 등 59개의 사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역 공약으로 다듬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그 각 후보들에게 저희가 7월 말부터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서 대선 공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서도 대선 공약 제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들은 광주 전남 7개 핵심 정책을 연구해 이재명 지사에게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천정배 전 의원은 그동안 빈약한 청구서를 제출해 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이 타 지역에 비해 변변치 않았다며 웅대한 경제발전 비전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김대중 시대의 IT 벤처기업 육성 계획에 버금가는 웅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대 대선까지는 앞으로 230여일이 남은 상황. 광주시는 조만간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59개 공약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 자문을 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공항 이용객 증가율이 국내선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상반기 항공운송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여수공항 이용객 수가 모두 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 증가해 9개 국내선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광주공항의 이용객 수는 5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선을 중심으로 이용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해 스마트 제철소 구현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원격 제어를 통해 열연 공장의 설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열연 AI 스마트 센터는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실시간 설비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관한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도 미술의 성과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개관 특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건희 특별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개관한 전남 도림미술관. 도림미술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란 주제로 개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개관 특별전은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의제와 남농의 예술적 성취와 우리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 현대 미술가들과의 시 공간을 초월한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오고 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오고 좀 시즌 바뀔 때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이런 은유적인 미술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은유적인 미술품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남 도림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모두 3만여 명. 하루 평균 350명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측은 개관 넉 달의 성적표로는 나름 성공했다는 자평과 함께 올 후반기에 더욱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경자, 김환기 화백 등 한국 미술계 거장들의 주요 작품 21점으로 구성된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ASF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해외 전시전을 포함해 대여섯 차례의 전시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도의 전통을 한번 저희가 제고하고 현대를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저희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와 현재와 또 미래를라는 큰 테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광양에 문을 연 전남 도림미술관이 이 같은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에서 입구에 소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을 해쳤다는 반발에 땅 주인은 사유지이고 적법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무안군 톱모리 해수욕장. 해변 입구 도로에 잘린 소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땅 주인이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잘라냈습니다. 1,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벌목된 소나무는 9그루로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의 상실감은 큽니다. 마을의 상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톱모리 주민 입장에서는 여가 동네 입구고 또 여가 관광지 명소인데 이렇게 동네 입구에다 이렇게 파헤쳐서 해놓으니까 너무나 미관이 안 좋고 소나무도 한 100여 년 된 소나무입니다. 땅 주인은 사유지인데다 개발 허가와 벌채 허가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이렇고 우비를 어렵습니까? 무안군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리기다 소나무였고 전신주와 가까워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허가 나가면서 거기가 나무를 폐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갖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소나무가 잘려나가 썰렁해진 작은 동산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 풍경을 바꿔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지난 5일에서 6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피해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집중호우로 주로 강진과 해남 등지에서 바닷물 담수화가 일어나 전복이 폐사하거나 톳, 모자반이 탈락하는 등 현재까지 7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16일 강진 전복 폐사 현장을 찾아 피해 어민들을 위로하고 각 부처와 상의해 피해 복구와 어민들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 책임자 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 원인 분석 결과를 수사본부에 통보할 걸로 예상되는 내일쯤 지난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고민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광주동구청 등 관계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이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남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남도민들이 의료수급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전남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사 인력의 양성과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건의안을 송부하고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여순사건 역사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순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에 부여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위령 사업을 선도하는 일이라며 장대공원 일원을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순사건 당시 장대공원 일원에서 발생했던 아픈 역사의 흔적을 언급하며 순천시가 이 일대를 LH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양항의 높은 채선율을 낮추기 위해 여천 묘도준설을 통한 대형 선박 항로 확보와 함께 부두내 냉동창고 등 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항은 지난 2017년 이후 채선율이 4.2%로 인천항 1.3%보다 3배 이상 높아 대체 부두 증설, 하역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 순천시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인 K카의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천시장 등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